네, 안녕하세요. 띵동에서 청소년 성수자를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훈이라고 합니다. 띵동에 찾아오는 청소년 성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성소수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듣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수자들이 학교에서 겪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차별 경험의 일부입니다.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에게 가려고 하지만 같은 종류끼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 여자랑 여자랑, 남자랑 남자랑 안 좋아하는 것과 똑같아. 너네는 남자한테 가지, 설마 레즈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웃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아보니 굉장히 어이없었고, 이런 교육 방식이 황당했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동성애는 에이즈를 옮기는 주범이라고 한 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한 것도 생각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한 말을 친구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녀 분리 체육 수업이 겨루었고 성별에 따라 앞번호, 뒷번호가 갈려 번호를 쓸 때마다 매우 괴로웠으며 모의고사에서 성별을 포기하는 것도 고통이었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줄을 서는 것도 수강 신청 페이지에서 성별이 표기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성소수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시스젠더 이성애자만 인간의 디폴트로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젠더에게는 일상이, 자기 존재가, 가족이, 친구가, 학교가 고문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한편 이런 고충들 때문에 위클래스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상담을 받으면 자녀가 성소수자라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알려 가정 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러 사례들을 나열했지만 아직 나열하지 못한 많은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을 하고 학교가 나서서 혐오 피해를 막아줘야만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성은 무대에 약하고 남성은 누드에 약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 등 개떡같은 말들로 채워진 2015년에 배포된 성교육 표준화는 거센 비판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교육부에서 여전히 성교육 관련 질의를 할 때마다 실체도 없는 성교육 표준화를 꾸준히 거론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체도 없는 성교육 표준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은 매해 15시간의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성교육은 초중고를 통틀어 몇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교육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도 일절 들어가 있지 않으니 가르치는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성소수자에 대해 알 수 없고 이런 암담한 현실임에도 성교육 발전이 없으니 청소년 성소수자의 암울한 현실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교육 때마다 듣는 정자와 난자 일대기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지겹기까지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이미 학교 안에 존재하고 숨죽여 살아가거나 검열되다시피 아우팅당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폐쇄적인 교실에서 성소수자를 사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가르치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인지, 왜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되는지, 성소수자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되는지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성교육으로 인해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을 말아먹은 사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비중 있게 체계적으로 다뤄 성범죄, 불법 촬영과 N번방 사건 같은 성범죄는 물론 성소수자 혐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성소수자가 안심하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수자가 정체성을 드러내더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포괄적 성교육이 그 첫걸음이고 비중 있는 성교육 실천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포괄적 성교육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